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종목 중에, 이 방송 시간에도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고,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종목이 뭐냐면 바로 이 신라젠이라는 종목이에요.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어저께가 아니고 사실은 8월 초에 급락을 했잖아요. 8월 초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지금 거의 5만 원이었던 주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약 한 15,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이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신라젠 종목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 종목 지금 많이 싸졌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이 종목을 10만 원대가 넘는 종목에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10만 원대에 사신 분들이 지금 현재 이거를 5만 원대가 됐는데 반토막이 됐잖아요. 그럼 팔기가 쉽지 않죠. 팔기가 쉽지 않지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답변을 드렸었어요. 이유는 왜냐면 이 종목이 지금 올랐던 이유가 임상 실험 때문에 이 종목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만약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가 사라졌으면 이 종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올랐을 때 임상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떨어진 이유가 임상 취소 권고 이런 내용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애인 상대방을 사귀려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의 어떤 외모가 마음에 들었거나 재력이 마음에 들었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들과 결혼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조건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식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농사와 좀 다르다. 사업과 좀 다르다. 사업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농부라고 한다면 만약에 병충해가 피어진다던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난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주식은 내가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내가 대주주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장점이 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인데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계속해가지고 이 종목을 사랑해서 이 종목이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올 거야. 되돌아올 테니까 나는 이 종목을 지속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종목이 엄청난 배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종목이 사실은 15만 원에서 지금 만 원이잖아요. 어제는 만 원 밑으로도 내려갔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하세요. 근데 이 엄청난 욕을 하면서 손절을 하면서 나오시는데 사실은 엄청난 욕을 하기 전에 손절을 하고 나오고 내가 이제 멘탈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올인 몰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종목의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거의 많이 내다 팔았죠. 내다 팔면서 엄청난 수익을 챙겼고 지금 현재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10분의 1 가격이 그러니까 10배 됐었던 가격에 엄청 많이 내다 팔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조금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이 종목이 어저께 하한가까지 들어갔다가 하한가가 풀렸는데 하한가 매매 핫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 이 종목을 많이 잘 관찰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종목의 하한가를 푼 것은 교보증권이었는데 교보증권이 이 종목 하한가를 풀기 위해서 약 100만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100억 원 정도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한 3분 만에 전체를 다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억 원을 가지고 3% 정도의 수익을 낸 거니까 약 3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낸 거죠.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쵸?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고 또 뉴스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 그게 뭐였냐면 하한가가 풀리면서 신라젠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령 배임 이런 것이 아니고 신라젠 측에서 뉴스를 냈거든요. 이거는 직원 일부분의 문제이고
뭐 아주 큰 문제가 아닌 듯한 이런 뉘앙스의 뉴스를 냈어요. 뉴스를 내면서 하한가가 풀렸고, 하한가가 풀리면서 한 3%이 종목이 지금은 이제 지금도 가격이 보니까 신라젠이 약 1250원이잖아요. 이게 어저께 9,000원까지 들어갔었거든요. 하한가에 들어갔을 땐 9,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한가 대비해서 약 10%가 오르면서 어느 정도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서 그 큰 수익을 냈던 사람은, 짧은 기간에 수익을 냈던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세력이었다고요. 이 종목에 지금 현재도 좀 미련을 가지시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미련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데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좀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우상향의 투자는 인플레이션 투자예요. 물론 저 같은 전문가들이라던가 꾼들, 뭐 선수들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주린이 친구들, 특히 이제 주식을 하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셨다가 뭐 운이 좋아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죠. 수익을 내실 수도 있지만 그 수익을 냈던 기억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박따박 수익을 내는, 차라리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훨씬 권유를 드리고요. 그런 종목을 하나 좀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만도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만도라는 종목의 이제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주가 위치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야 3만 원에서 한 10% 정도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만도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이 오른 이유는 어저께 현대에서 임단협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저께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저께 이게 이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코스트코가 어저께 중국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업이 조기 종료됐어요. 왜 조기 종료됐냐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의 어떤 반미 감정 때문에 지금 그 영업이 조기 종료된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지금 코스트코의 영업이 조기 종료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거봐, 중국도 별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뭐 말로는 반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미국 뭐 물건 이런 거 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거는 판단하기엔 좀 일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롯데도 중국에서 처음에 장사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장사 잘하다가 사드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철수했죠. 이게 중국이 무조건 지금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시간을 끌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 작전을 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중국이 내수시장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낸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 내수 부양이라는 것은 해외 의존도를 줄인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미국에 대한 굉장한 해외 의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 의존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내수를 증진시킨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수를 증진시키는 것이 그럼 만도 추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동차 관련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중국이 내수를 살린다고 하면서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자동차 구매에 관련해서는 제재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침을 포함한 내부 부양책을 내놨어요. 이게 자동차가 소비재이면서도 생산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자동차에 많은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수에 많은 돈을 이끌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 자동차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아까 이 중국의 내수책은요, 사실은 미국의 그 관세에 반대급부로 실행하는 그런 경향이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어떤 자동차의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폐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내수를 증강시키는 이런 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중국은 우리나라나 어떤 일본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그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의 지난주 일요일 날 난 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주가 위치가 또 만도라든가 또 현대위아라든가 이런 종목의 주가 위치가 매우 낮은 상태예요. 매우 낮은 상태에서 인단협은 플러스 알파인 거죠.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실제로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어떤 이런 해외 모멘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증시 자체는 우리나라 자체 내부의 어떤 이슈보다는 해외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 신라젠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종목,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인데 그 종목은 사서도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만도라든가 이런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경제에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매우 낮으면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어떤 중국 내수 부양책의 어떤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속담 다시 한번 그 점검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